김종철의 비언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못했나요 우리가? 네. 왜 안 왔어요? 저 휴가. 휴가 지금 휴가 갈 때요? 라면서 다그치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 경제 소식을 김종철 부장님을 기다리는 애청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김종철 부장님 다음 주에 못 빠지게 응원 메시지 팍팍 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공유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김종철 경제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수사가 막 점점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네. 드디어 삼성 뇌관이 터지고 있는 겁니까? 이 취재 계속 하셨어요. 네, 그랬죠. 어제 보니더니 그 정의당에서 박근혜, 최순실, 삼성 게이트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일 날 이번 주 지난주 일요일이죠. 검찰이 네. 이제 1차 그 최순실 이번 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수사 발표를 하고 네. 공소장을 법원에 이제 기소를 했죠. 구속 그렇죠. 기소 기소를 공식적으로 한 했죠. 거죠. 예. 거기를 보면 이제 그 우리 국민들이 그 동안에 이렇게 신문 지면으로만 봤던 그 방송만 들었던 내용들이 거의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언론이 다 저기 수사한 것 같아요. 사실상 그렇게 된 거죠. 언론이 수사해 놓은 거 짜깁기 한 거 아니냐.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이번에 그 공소장을 보면 그런데 삼성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나와요. 맞아요. 현대차, 롯데, 뭐 포스코, KT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범죄 사실에 직시한 내용 중에 많은 기업들이 등장합니다만 삼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삼성은 뭐 이미 이제 그 방금 뭐 장 부장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도 알고 계시죠. 이번에 미르 K스포츠 재단 그 모금 과정에서 가장 많은 돈을 낸 곳이 삼성이고 그렇죠. 204억인가요? 그렇고 또 그 최 씨 일가 최순실 씨 그의 독일 회사 포함해서 그 정유라 씨 딸 그리고 또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 네. 하여튼 이 최 씨 일가 쪽에 들어간 사실상에 지금 드러난 금액만 한 51억 정도 되잖아요. 51억. 네. 그걸 합하면 지금 204억 51억이면 200 얼마입니까? 55억인가요? 하여튼 그 어마어마한 돈이 이번 그 지금 드러난 것만 그 정도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공소장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그러니까요. 내용들이. 이제 검찰은 이제 수사 중이라는 것만 밝혔고 거의 공소장에 공소 사실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네. 어제 이제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제 검찰이 삼성에 대한 수사를 좀 더 그 전에도 그 삼성에 대한 수사를 했죠. 네. 다른 재벌 총수들 소환 조사했고 이재용 부회장도 그 주말 촛불 집회 틈타 가지고 그 막 그 가림막 하면서 막 네. 그 막 사실상 이제 몰래 소환한 거죠. 다 재벌 총수들. 검찰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보면 그래서 사실상 그런 어떤 재벌 수사가 약간 이제 짜맞추기, 네. 구색 맞추기 그런 비판이 있었고 또 장 부장께서 저희도 그 뭐 오마이TV도 그 생중계를 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뭐 이번에 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은 뭐 물론이고 뭐 최순실 씨 뭐 그럼 그다음에 새누리당 해체 외에 재벌 문제에도 되게 공감을 하고 있었고 재벌도 그렇죠. 공범이다는 그런 많은 국민들의 어떤 그런 목소리도 있었고 피해자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다 대가성이 있는 지금 걸로 뭐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재벌이나 이쪽 기업들은 우리도 피해자다 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긴 한데 그 사실상 이제 점차 드러나겠죠. 저희가 예전에 이번 사건 처음 할 때도 삼성 국민연금 우리가 제일 먼저 네, 그 제기를 네,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도 이제 그 지금 최순실 씨의 어떤 개인 박 대통령의 어떤 국정 그런 부분에 대한 개입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주는 것 같고 지금은 좀 더 이제 그 대가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진 약간의 이제 그 뇌물죄 이제 그 되게 중요한 어떤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요. 하여튼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수사가 지금 진행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민주정부 10년간은 사실상 끝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정경유착이 그렇죠. 이번에 다시 드러났는데 정치권에서는 이게 70년대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벌들을 불러가지고 어이 자네 얼마 낼 거야. 아버지가 했던 거 네.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 딱 불러가지고
이게 문화융성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네. 얼마 내실 거예요? 그 방식이 이런 맞습니다. 것들 저번에 70년대 방식 그대로. 네, 그게 예전 그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예. 그 과거에 최태민 씨가 내지는 그 70년대 후반 80년대 그때 그 정경유착으로 해서 처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신문에 보도된 지면에 보면 그 당시에 기업들과 액수와 이런 거 다 적어져 있어요. 그 쪽지 같은 게 메모가. 근데 그것이 이번과 똑같이 거의 예. 이제 똑같은 어떤 상황과 판단과 그런 지시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니들이 잘 살아야 된다. 예?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 그림자 보고 그렇죠. 큰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걸 그대로 보고 배워서 자식은 뭐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네가 똑바로 잘 살면 애도 그냥 그렇죠. 저절로 잘 되는 거다. 네가 그지같이 살면 애도 어른들이 맨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대로 보고 배우죠.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하던 그 수법 그대로 보고 그대로 배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입에도 올리기 싫거든요. 이런 얘기들 정말 그 100% 대한민국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지켜주기를 정말 많은 국민들이 바래. 그때 얼마나 많은 5, 60대 여성들이 나를 대신해서 좀 제대로 된 정치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그 지금 허탈하고 허망하죠.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이 지금 치워진다면서요. 위인전. 그래요. 그 다 거짓말이다 해가지고. 위인전도 있었어요? 네. 오. 그 위인전도 있었고요. 그 출판사 아이들이 보는 위인전? 네네네. 그래요? 그 지금 출판사 지금 치운다고 하잖아요. 다 없애고 그 온라인 서점도 거기서 다 내리고 있고. 네. 그래서 심지어 중고 서점도 가지고 책 가져가면 안 산다고. 그 책 팔리지 졸망이네. 출판사까지 망하게 만드네. 아유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불법적인 재벌과 권력 간의 결탁 네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번에 그 일부 그 공소장 내용만 보면 삼성은 없지만 그 네. 안에 보면 공소장 내용을 보면 박 대통령이 그 동안에 그 장 부장께서 우리가 꾸준히 얘기했지만 이 정부 들어서 집권후에 그 총리나 장관은 물론이고 웬만한 청와대 안에 수석들하고도 거의 독대를 하지 않았다는 거냐 그렇죠.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기자회견 때도 하도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기자회견 때도 어떤 기자가 이제 물어봤잖아요. 아니 왜 그 대면 보고를 안 하십니까? 그런 소통의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아니 그때 막 생중계될 때 대통령 하는 얘기가 웃으면서 이쪽 옆에 장차관들 뭐 장관들 뭐 수석들 있는데 딱 보고 아마 그게 필요하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옛날에는 뭐 꼭 뭐 대면 보고 해야 되지만 요새는 이메일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카톡도 있는데 굳이 뭐 대면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웃으면서 그랬던 기억이 그렇죠. 나는데요. 저는 청와대 기자들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언론도 그 대면을 하는 그 유일한 기회에 좀 모셔놓고 막 여쭤봐야죠. 지난번 청와대 두 번에- 참모들이 안 된다 그래도 그럼요. 아니 국민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그렇죠. 출입 기자들 그러면 다 그냥 뭐 다다다닥 이게 타이핑만 칠 게 아니라 물어봐야죠. 대통령을 향해서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네. 붙잡고 물어봐야죠. 아니 잠깐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자님. 이래도 그런 기자가 하나도 없다는 게 저는 상당히 유감이었어요. 그때 두 번의 기자회견 그 사과 기자회견 때도 마찬가지였고 두 번째는 아예 대통령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예. 기자들 갑자기 막 치다가 대통령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맞습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물어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어야 네. 할 질문해야 하는 권리가 있고요. 기자들은 그럼요. 물어봐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네, 근데 네. 그거를 왜 안 해? 여하튼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독대나 이런 그 대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네. 독대가 그 뭐 솔직히 노무현 정부 시절은 그 독대 자체가 없었죠. 재벌 총수와 독대 자체가 네. 독대를 하지 않고 거의 다 두 명이나 세 명이 다 기록에 남겼죠. 기록에 예. 남기고 같이 최소한 단독으로 만나진 않고 항상 그 두 명과 세 명의 그 회의와 내용들을 오픈하고 네. 공개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있었던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 안 만났는데 유독 재벌 총수하고만 또 독대를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드러난 것만 해도 작년 7월 24일, 25일 그다음에 뭐 올해 또 2월, 3월 그 주요 그룹 총수들하고 만난 게 한 10여 차례 이상 독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결국은 또 그런 독대도
직접 무슨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무슨 이제 옛날 과거 정부도 그런 총수들 만나려면 네. 이렇게 정경련이나 어떤 단체, 협회 이런 걸 통해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네. 이번에는 거의 보면 그냥 청와대가 직접 다이렉트로 그냥 그 해당 그룹이나 거기 비서실 전화해가지고 청와대에서 그렇게 네. 그러니까 사실상 좀 완전히 다른 문제였죠. 거하고는. 그렇군요. 지금 그 방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삼성 관련해서 그때 제일모직 합병할 때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검찰에 10시에 소환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소환이 됐는데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잠시 뒤에 어떻게 입장이 바뀔지 검찰 조사를 좀 지켜보도록 나중에 이따 좀 하죠.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당시에 국민연금 그 여러 가지 자문위원 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지금 어제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장이 어제 소환돼서 최경환 의원 친구 그렇습니다. 네, 프렌드 대구고, 프렌드 대구고 대구고등학교 동동창이죠. 그분이 어제 이미 검찰 소환해서 거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들어왔거든요. 그 홍완선 씨한테 일정 부분 검찰은 이미 그 진술 다 받아냈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라인들에 대한 어떤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있죠. 그렇군요. 삼성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지금 그 상당히 오랫동안 취재를 해오셨는데 삼성과 관련한 의혹이 특히 이제 이를테면 그 말씀하신 대로 204억 미르 K스포츠 내고 스포츠재단 내고 최씨 일가의 51억 총 256억을 삼성이 돈을 내고 그 그렇죠. 대가로 이재용 3세 승계를 받은 거 아니냐, 네. 경영권 승계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게 사실인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김종철 부장님께서도 집중 취재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뭐 이현주 의원실에서 뭐 자료 나온 게 좀 네, 있습니까? 그 자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일종 보면 아까 이제 그 삼성과 그 자료를 좀 띄워주세요. 바깥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저거 있죠. 네, 네. 네. 이게 지금 보면 이현주 이현주죠. 네. 이현주 의원실에서 지난번 국회 그 현안 질문 때 관련 내용들을 잠깐 얘기를 하면서 만든 자료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걸 가져왔는데요. 약간 지금 나온 거 보면 약간 시점이 약간 틀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바로 잡아드릴게요. 일단은 그 삼성과 최순실 이런 그 기브 앤 테이크라고 돼 있지만 네네. 사실상 주고 받은 거죠. 뭐 지원을 하고 받고 우선 그 삼성맨 현명관 목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맨 2013년부터 거슬러 12월, 올라가죠. 예. 현명관 그 마사회 회장인데 네. 이분이 삼성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 비서실장 출신이고 네, 삼성맨이네. 그렇습니다. 네, 네. 박근혜 대통령 그 출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7인 고문 자문위 7인회. 7인회 그 멤버. 고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2013년 12월 전에 2013년에 그 첫 그 김기춘 비서실장 네. 그 후임으로 거론됐던 사람입니다. 맞아요. 가지고 현명관 그 이분이 그 급격하게 비서실장 거론되다가 갑자기 낙마합니다. 낙마한 것도 아니죠. 갑자기 이름이 사라져요. 그것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썰들이 있지만 네네. 여하튼 이 현명관 마사회 회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2013년 12월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사회가 이제 삼성 사람으로 채워집니다. 삼성 그다음에 전경련 출신으로 2014년 초부터 그래서 다 바뀌는 거죠. 현명관 회장이 오면서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 삼성과 한화의 탈레스 뭐 방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합병 매각이 발표가 됩니다. 2014년이고요. 저걸 보니까 그때 생각이 자꾸 나네요. 예전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승마협회가 그러니까 2014년에 삼성과 한화의 그 방산산업 빅딜이 이루어지고 네. 그 다음에 대한승마협회 삼성전자가 회장사로 취임을 합니다. 2014년 12월 달이죠. 말을 고리로 해서 그렇죠. 계속 이게 뭔가 좀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유라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나? 그런 가능성이 있죠.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꾸 말이 등장해요. 마사회, 대한승마협회 그렇죠. 이렇게. 계속 보죠 그 자료를. 대한승마협회가 또 그 정유라 씨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수백억의 어떤 그렇죠. 그 지원. 네. 그 내용들의 그 문건이 만든 데가 마사회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한승마협회는 사실상 삼성은 항상 대한승마협회 협회에서 났다고 하지만 네. 사실상 그 뒤에는 또 마사회가 있는 것이고 마사회는 마사회 회장은 현명관 회장이고 현명관은 그 최 씨와 삼성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검찰도 현명관 회장을 참고인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요. 또 네. 여러 가지 또 조사가 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저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2014년 12월 승마협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부 산자부와 정부의 삼성 방위산업 그러니까 그 빅딜 하나의 네. 빅딜을 갖다가 곧바로 승인을 해줍니다. 그게 2015년 2월달이고요. 그 다음에 201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015년 3월부터 3월 4월 지나면서 5월달에 이제 국민연금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삼성물산 합병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원에서 네.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2015년이죠. 네. 2015년에 5월부터 삼성물산 합병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7월달에 삼성물산 이재용 부회장,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비밀리에 만납니다. 그게 7월 10일 정도로 돼 있고요. 그리고 합병이 7월 17일 날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지금 7월 16일로 돼 있는데요. 7월 17일이 맞고요. 네. 그 다음에 그 7월 17일 전에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과 홍완선 본부장이 만납니다. 그 전에. 그리고 합병이 7월 17일 날 이루어집니다. 네. 저기 16일로 했지만 17일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합병이 이루어진 다음에 최순실 씨 개인 회사인 독일의 네. 그 코레스포츠 지금 비텍스포츠죠. 그리고 승마협회 이쪽에서 7월 17일 합병이 이루어진 다음에 8월달 9월달에 거금의 돈들이 넘어갑니다. 독일로. 그 사이에 박 대통령이 7월 20 여기는 24일로 돼 있습니다만 네네. 25일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박근혜 독대한 대통령이 게 독대한 게 7월 25일입니다. 네. 24일은 그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만났고요. 25일 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납니다. 저긴 좀 잘못돼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25일 날 그러니까 7월 10일 날 홍완선 본부장이 그 7월 10일 경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고 7월 17일 날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을 하고요. 17일 날 주총 때 통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박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 돈이 넘어갑니다. 독일로. 네. 코덱스포츠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8월달, 9월달. 그리고 10월달에는 미리재단에 125억. 예. 그리고 그 사이에 대한승마협회는 정유라 씨에게 186억의 장기 또 그 후원 계획을 또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해 1월, 2월달에 다시 K스포츠에게 79억.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2013년부터 이게 진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자꾸 이 정유라 씨를 매개로 한 작전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만의 착각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네. 아마 정유라 씨가 이제 그 말을 승마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화 여기 지금 그 방산 지금 삼성과 한화의 그 방산 그 빅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오늘 이제 아마 그 중앙일보에서 나왔던데 네. 한화의 그 뭐 이제 그 회장이 그러니까 네. 김성현 회장이죠. 예, 예. 김성현 회장이 이제 최씨 쪽에다가 이제 자기 그 뭐 쉽게 말하면 그때 한화 김성현 회장의 그 구명 로비죠. 사실상 그때 대법원 판결이 앞두고 있었고 네. 그래서 나 좀 꺼내줘. 최씨 쪽에다가 집행유예 네. 사실 미리 알았던 거죠. 그 사실이 나왔죠. 네. 오늘. 그리고 거기 그쪽 세 번째 삼남이 승마를 합니다. 네. 그 이제 그래서 이름이 뭐더라? 동선입니다. 동선. 예. 김동선 씨인데 김동선 씨. 그분도 국가대표죠. 그리고 메달도 땄고 나름대로 어떤 뭐 정유라 씨는 약간 뭐 아는 사이라면서요. 결은 좀 다르지만 실력은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정유라 씨보다. 그래도 국가대표 오래 핑계끼는 했으니까. 아니고. 그리고 그렇죠. 하여튼 뭐 여하튼 그래서 한화가 대한승마협회 회장 자리 했었어요. 회장사를 하다가 삼성으로 넘겼습니다. 아들 때문에 또 했구나. 그렇죠. 예. 시끄럽게 좀 하다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화와 삼성의 그런 그 말로 인한 또 그 매개고리가 있고 또 삼성은 철저하게 또 이제 최 씨의 어떤 그런 승마 말과 관련돼서 네. 어떤 그 현명관 회장이 마사회 회장으로 또 여러 가지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것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문제 여러 가지 그 지배구조 핵심 문제였던 국민연금 문제가 삼성과 최 씨 그리고 그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경제수석 그리고 안종범 경제수석과 그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장관, 네. 최경환 장관의 대구고 동기동창인 그렇죠. 홍완선 국민연금관리본부장 이게 다 하나같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고 하나의 덩어리네요. 이거를 세트로 봐야지 개별 사안으로 분절해서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통으로 봐야 돼. 통으로. 네. 예. 그게 이제 그 연결고리들 사이에서 네. 그런 연결고리들이 쭉 있는데 예. 그 연결고리만 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위치와 그 했던 사람들 그리고 홍완선 본부장이 했던 그 상식을 벗어나는 여러 가지 결정 과정 그 왜 그랬을까? 네.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그때 검찰 수사에서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막 포장했잖아요. 엘리엇은 뭐 그렇죠. 외국 투기 자본이고 네. 뭐 국내 그 재벌이긴 하지만 국내 기업을 뭐 살려야 된다면서 쌀 돌리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삼성 직원들이? 그때 그렇죠. 네? 삼성이 그래서 이제 이재용 피자 부회장 먹는데 애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홍완선 본부장 맞아요. 네? 막 돌리고 주주주 쫓아다니고 그래, 그랬다고요. 막 주주들 막 직원들이 막 그거 쌀 들고 그만큼- 애국주의 막 그만큼 한 표 한 표가 되게 중요했던 거 삼성에서는 표대결을 하면 예. 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위기감이 되게 컸고 만약 그 표대결에서 졌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엘리엇의 어떤 뭐 투기 자본으로서 공격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그 지배력 강화가 완전히 어그러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 진짜 발 뻗고 뛰는 막 진짜 하는 거죠. 거기에서 국민연금이 어떤 스탠스를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완전히 포인트. 그 다른 예. 그런데 그 과정이 되게 의심스러웠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퍼즐들이 이제 맞춰지는 거죠. 아 국민연금 그때 그랬구나.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 다 국민연금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돈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그거를- 함부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노후의 예. 자금들을 열받아. 결국은 그때 예. 이제 지금 약간의 이제 뭐 그 관점에 따라서 그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때 적게는 3천억, 많게는 6천억 사이에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있고 네. 또 한편에서는 뭐 금융업계에서는 어차피 그 당시에 투자라는 것이 뭐 향후에 어떤 그 주가라는 게 오르고 내리고 그다음에 투자의 향후 그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단기간에 시점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뭐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위에 삼성물산이 주가가 뭐 한때 16만 이상 넘어갔을 때는 네. 또 국민연금이 이익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것은 이제 그 다음의 평가이지 그 당시에 국민연금이 그 합병을 찬성했을 때 그 과정 그리고 네. 그 합병을 찬성했을 때 그 당시에 국민연금이 볼 수 있는 손실 규모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손실이 예상되는 것도 불구하고 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3천억에서 6천억 원의 기금 운영의 손실을 봤다고 하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그렇죠. 전체 피해를 입힌 건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것이 또 이제 그 규명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누구가 어떤 잘못 과정, 그러니까 그 절차적으로 문제, 그런 그 합병에 찬성했을 때 과정의 절차적인 문제 이번에 이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겠죠. 네. 아까 그 문영표 부천보건복지부 장관의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네.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홍한 그 절차를 무시하고 네. 적법한 내지는 불법적인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손실에 대한 어떤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시겠죠. 그렇군요. 이 부분도 지금 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어제쯤 또 이제 내내. 어제 오늘 뭐 관계자들을 전부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재벌이 3세 승계가 웬 말입니까? 예? 그 사실 좀 창피한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기업이 있습니까? 그동안 대기업들 많이 취재를 해오셔서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솔직히 말하면 북한 말고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그렇죠. 가족 기업 형태도 아니고 막 문어발로 온갖 군데 다 하면서 이 재벌이라는 형태로 기업을 하면서 자자손손 대대로 자기들 하면 전문 경영인 이제 써야지 이렇게 후진적으로 말이야 이거를 국가의 국민연금을 동원했다. 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저희가 그 동안에 항상 얘기했던 이 코너를 통해서 얘기했던 기업의 지배구조, 네. 그다음에 그런 기업의 민주화, 네. 지배구조의 민주화를 우리가 저희가 항상 얘기를 그럼요. 해왔잖아요. 그리고 재벌 3세에 대한 어떤 승계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그 우리나라 서구 어떤 그 여러 가지 자본주의 역사의 기업이 역할을 보면 지금 물론 뭐 가족 기업들 있습니다. 저기 독일, 유럽에도 100년씩 뭐 BMW가 됐든 뭐 벤츠가 됐든 뭐 일본의 뭐 토요타가 됐든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오래된 그런 가족 기업 내지는 그 기업들이 있고요. 100년 넘게 유지해온 기업들이 있고 어떤 가족 기업의 장단을 어떤 뭐 논하기보단 그 과거 내지는 선진국의 어떤 기업 가족 기업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투명한 지배 구조, 의사결정 구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총수 1인이 독단적으로 전횡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어떤 이 사회의 민주적인 의사 구조 네. 그리고 오너는 어떤 그 경영을 하지 않고 어떤 그 옆에 사이드로 빠져 있는 어떤 그러니까 기업 가족과 경영과 어떤 그런 지배가 이렇게 약간 분리돼 있는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이게 이제 그런 경영을 해온 거죠. 그리고 네. 우리나라는 그런 것 되게 악했던 것이고 뭐 재벌 3세가 됐든 4세가 됐든 이거 지금 특히 재벌이라는 어떤 우리나라 독특한 어떤 기업 문화, 기업 조직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잘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제 IMF와 여러 가지 그런 시기를 겪어오면서 많이 이제 그 국민들도 알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영속성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들도 이미 많이 이제 그렇습니다. 드러났고. 네. 예. 중요한 포인트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 속도를 좀 내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과 같은 검찰의 기세라면 제대로 수사를 하겠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삼성 관련 사건 키포인트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도 이제 지금 SK와 롯데 또 아침에 보니까 속보로 또 네. 압수수색을 또 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네. 지금 아까 저희가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어떤 그 핵심이 정경유착 그렇죠. 그리고 이 기업들도 사실상 어떤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내지는 어떤 정범 공범의 네, 네. 어떤 하나의 그 틀인 거죠. 네. 그거에 맞춰서 거기에 걸맞는 이제 그 본격적인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네네. 지금까지 그 검찰이 내놓은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직권남용 이런 부분들 외에 정말 뇌물죄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번 수사를 통해서 입증해내느냐가 핵심일 것이고 그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가성 네. 삼성, 현대차 뭐 이런 SK 뭐 한화 이런 사람들이 수백억 700억이 넘는 수백억의 돈을 왜 거기다 냈을까? 이들은 무엇을 받았을까? 돈을 내고 그냥 넘기진 않을 것이다. 그럼요. 삼성같이 아까 2013년 12월부터 그리고 그 한 2년 반 아주 동안에 치밀하게 준비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의 과정 그리고 그 동안에 뭐 국민연금관리공단 특히 이번 국민연금 수사가 되게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 우리 국민의 돈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국민의 돈 노후를 위한 국민의 돈이 어떤 특정 재벌, 특정 개인의 어떤 지배권 승계를 위해서 쓰였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찬성을 위해서 당시 청와대하고 그다음에 문영표 당시 이번에 오늘 들어간 복지부 장관 그리고 네.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압력을 행사한 게 있는지 그리고 기금운용본부가 그 의결권 행사 그 절차상의 아까 문제점 그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전문위원 전문위원회 판단을 넘기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홍완선 본부장 주도로 혼자 투자위원 단독으로 결정을 하고 했는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이제 아마 이번 수사에서 밝혀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국민연금이 삼성의 그런 합병 안건 통과를 할 때 얼마만큼 또 협력하고 또 그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마지막으로 보면 삼성의 어떤 그런 정부와 그 최씨 일가 이런 어떤 그 지금 나와 있는 255억 네. 위에 네. 또 다른 어떤 그 거액의 자금이 얼마만큼 또 건네졌는지 그리고 이런 지원이 단순한 어떤 지금 아까 뭐 그 삼성전자의 뭐 저기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주셨던 박상진 사장부터 해서 어제 이제 그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 그 네.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삼성 그 압수수색 했다고 하지만 솔직히 늦었죠. 이미 증거인멸 다 하고. 그렇죠. 이미 지금 뭐 그 이 사건 터지고 그 얘기 나온 지가 지금 얼마 됐는데 지금 이제 한 달 훨씬 지나서 이제 와서 압수수색 한들 삼성물산 이쪽은 벌써 다 그 그러니까. 국민연금 관련된 그 자료 다 없애라고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시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검찰에 들어가서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이미 그런 관련 자료 얼마만큼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여하튼 최지성 뭐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주에 갔던 장충식 삼성전자 그 미래전략실 사장 이런 사람들 불러다 놓고 이제 뭐 얘기하고 뭐 하겠지만 과연 이런 그 사람들 선에서 끝난 건지 정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그 대통령과 독대 이후에 분명히 이재용 부회장이 돌아가서 그렇게 박 대통령부터 그런 얘기를 받았으면 지시했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럼요. 네. 최지성 부회장이 됐든 이인자인 아니면 장충기 대외협력 담당 사장한테 이거 한번 보시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그렇죠. 뭐 어떻게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현대차나 롯데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만나고 와서 대통령이 밀어서 그 담당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고인이 된 이인원 부회장, 네. 삼성으로 따지면 최지성 부회장 같은 위치죠. 그 그분이 사람한테 자살하셨죠. 자살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그 자살 얘기도 좀 이와 같은 얘기가 있어요. 과연 그 당시에 그걸 받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뭐 그때 롯데 압수수색, 청와대 압력, 이걸 푸는 과정, 70억 받고 안 주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인원 부회장 사실상 그냥 안고 가신 거죠 혼자. 지금 제가 보면 이게 그 의문의 죽음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저번에 그 박근혜 정부 이후에 그 최경락 경위부터 시작을 해서, 해가지고 이 이른바 십상시 파문 이후에 그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벌어졌던 그 성완종 사장 네. 막 전부 자살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네.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국정원 그 RCS 프로그램 그 담당했던 그 직원까지 해서 맞아요. 이게 참 심지어 그 재계에서 이인원 부회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이번에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도 분명히 이제 또 다시 특검이나 아니면 또 다 총수들이 뭐 국정조사 때 증인으로 불려 나오잖아요. 네네. 아마 이제 특검이나 국정조사 쪽에 아마 그런 이제 그 질의 과정, 응답 과정에서 얘기가 나올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기업들도 그렇죠. 이번 기회에 그냥 숨기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다 지금 뭐 온갖 털면 다 나와.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잖아. 다 이미 드러났는데.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번 기회에 그냥 그대로 국민들 앞에 내지는 국정조사 우리가 그런 자리에 나와서 사실은 이렇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이번에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거에 대한 책임과 그런 평가를 받고 책임을 져야죠. 네, 책임지고 또 깨끗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앞으로는 앞으로 이제 뭐 세계 시장 뭐 삼성 현대차 뭐 장사 뭐 오래만 하고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 이런 그 수백억의 어떤 그런 자금을 지원한 과정에서 이 사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삼성이나 현대차의 주주 절반 이상, 특히 삼성은 절반 이상이 외국인 주주예요. 외국인 투자자들 봤을 때, 야 너네는 이 사회에 그런 의사 결정도 없이 막 그렇게 막 수백억씩 막 그냥 막 돈 내냐, 막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버리면 그렇죠. 이거 다 배임으로 걸릴 수도 있거든요. 배임으로 걸어야죠.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보면 우리 어린 학생들이 촛불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정말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 가가지고 공부해서 졸업장 받았다. 근데 정유라 언니는 17일만 학교 가고 졸업장 받고 이게 말이 되냐? 이 초등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불평등 그리고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정의롭지 못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개하고 있다는 건데 네. 삼성은 또 봐줘 이 국면에서 그럼요.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똑같이 네, 다 수사받고 맞습니다. 똑같이 처벌받고 똑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누구는 박근혜 대통령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죠. 엄단해야죠. 그래야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삼성 사실 봤더니 최순실 위에 삼성이 있더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어제 한 얘기인데요. 이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언론이 벌써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경제, 한국경제, 재벌 총수들 불러서 망신 주기, 국정조사, 관둬라. 네. 뭐 다음 기사 나는 알아. 못 쓸지. 재벌 총수 왔다 가서 손해액 얼마, 몇 조 날아갔다. 뭐 이런 뻔하거든요. 언론도 그런데 협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그 재벌 그룹 내지는 그쪽을 출입을 하면서 그쪽 사람들 만나보면 대부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이런 진보 매체가 오히려 그런 걸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기업을 위해서. 네? 기업의 어떤 그런 걸 기업을 위해서?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업은 진보를 위해서 뭘 하나요?
저는 기업은 그래서 대한 매체를 위해서 뭘 하나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거를 역으로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역으로 이거를 그 기업 스스로 더 훨씬 더그 투자자 국민들 투자자와 국민들한테 떳떳해야죠. 그렇죠. 기업이. 떳떳한 아니 기업이 뭐 돼야죠. 위에 왜 청와대 잘 보여서 얼마나 그 기업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기업이 오랫동안 그 이 제품을 사주고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한테 떳떳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 반성하고 이번에 털고 가는 게 훨씬 더 낫고 오히려 기업인들 더 그 두려워하는 게 총수들이 좀 연배가 나이들이 계시잖아요. 네. 말씀을 잘 못하세요. 가지고 어떤 뭐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 다 말이 어눌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 그게 땅콩 그 따님 잘 계시나? 그 취재돼요? 그 양반 조연아 부사장? 저희 지금 잠수 타고 있죠. 잠수 탔어요. 그 집 아버지가 나와서 회견했을 때 무슨 말인지 그렇죠.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렇죠. 굉장히 말이 어눌해요. 정몽구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몽구 회장 무슨 소리인지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이제 거기서 그 자신감 있는 어조로 떳떳하게 말을 못하는 게 살았나? 기업인이 그 옆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발 떠는 게 뭐냐면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런 게 아니야. 뭐 이걸 뭐 반사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수가 나와가지고 말 제대로 못할까 봐. 버벅 저번에 될까 봐? 예전에 그 50 청문회 때 정주영 회장이 나와가지고 말했잖아요. 근데 말하는 게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말투가 문장이 안 돼. 예. 예. 아마 그래서 또 잘못 듣고 동문서답 해버리면 국민들이나 이 사람들 봤을 때, 야, 우리 그 다 생방송 되는데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보고 전 세계가 보고 있어요 요새는. 그러니까요. 예. 그게 굉장히 망신이다. 그것이 지금 굉장히 두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사람을 총수로 모시고 일하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 아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이 대목에서 모두가 반성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롭지 않고 부끄럽게 결탁해가지고 그 밑에 그 권력 안에 숨어가지고 아첨하고 부역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오늘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기회에 다 털고 무슨 피해자야 웃겨 진짜. 그러니까요. 예. 저번에 롯데 신격호 회장이 뭐 청문회 나와서 막 그 한국말 제대로 못했던 그런 그러니까요. 것들 예. 뭐 그 집 아들들 그런 표현들 일본말만 하고 맞아요. 한국말도 못하고 그런 거 솔직히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몰랐잖아요. 예, 어? 그렇죠. 최태원 회장도 그 구치소 나와가지고 하는 말은 또 이미 준비된 말했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재벌 총수의 어떤 그런 그 우리가 무슨 굉장히 큰 언변이 뭐 잘하고 그런 것보다 좀 진솔하고 진성 그렇죠. 있게 얘기하는 게 진실한 그렇죠. 목소리. 그런 것들을 좀 기대했는데 실제로 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요. 전부 가면을 쓰고 산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 권력과 사실 이번에 그 권력과 재벌의 이런 추악한 결탁이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렇죠.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해야죠.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그래야 그 다음에 그 집 상품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아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집 회장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과하던데 아유 그래 우리가 저기 봐주고 그 집 거 한번 사서 써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끝까지 반성 안 한다. 끝까지 헛소리한다. 그러면 그렇죠. 불매운동 요새 무섭습니다. 무섭죠. SNS로요. 네. 그 저기 천호식품 천호식품.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굉장한 국민들의 힘이 있다는 것을 기업하시는 분들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 네. 드리고 싶고 특히 언론들이 또 중심 잘 잡았어요. 우리 지금 간신히 기레기 탈출했는데 또 바로 여기서 잘못 보도하면 또 가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언론도 제대로 정론 직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네,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